자, 우리가 이제 서브 쿼리 실행은 내부에 있는 서브 쿼리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 결과값이 나오면 그 결과값을 가지고 이제 메인 쿼리 바깥쪽에 있는 이제 쿼리가 실행이 된다. 근데 이 규칙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이 조건 웨어절에 서브 쿼리가 지금 사용이 되어 있는데 이 비교 연산자, 관계 연산자, 비교 연산자를 지금 이제 사용을 해서 서브 쿼리 결과가 지금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잘 나오죠? 오류 없이. 근데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이 단순한 우리가 이제 비교 연산자, 관계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전체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서브 쿼리의 실행 결과가 단위 값이어야 돼요. 그래서 요 SQL 문장을 따로 떼가지고요, 단위 값이 나오는지를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따로 이렇게 서브 쿼리에 있던 내용을 실행하면 177이라는 단위값이 나오죠, 그죠? 값 하나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류가 안 나. 그런데 여러 개의 이제 값이 나오는 경우에는 오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조건 이제 식을 먼저 오류 나는 경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요게 이제 197페이지에 꼭 이제 가운데 부분 보시면 돼요. 가운데 부분 보시면은 세 번째 박스에 그 서브 쿼리가 지금 작성되어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서브 쿼리 전체를 다 작성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메인 쿼리를 제외한 이제 서브 쿼리 부분만 이렇게 소갈로 안에 있는 그 부분만 먼저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에서 이름으로 점생하는 게 아니라 지역 어드레스 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경남, 자 이렇게 이제 조건 웨어절을 주면 어드레스가 경남인 회원들의 키만 출력해 달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제가 설명할 때 나 이거 복습할 때 이거 뭔 소리인지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것 같다 하면 빼기 요 빼기해서 지역이 경남인 회원의 키를 검색하는 SQL 문장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제가 꼭 적으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이 필요하시면 이제 주석 해놓고 복습하실 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실행하면 경남에 사는 회원이 2명이 있을 거고 그 2명에 대한 키가 나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면 하이트가 아니고 자, 아스테리스크 셀렉트에는 이제 모든 걸 다 보고 싶다 할 때는 이제 아스테리스크 요거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실행하면 김범주하고 윤종신이 요 이제 경남에 사는 회원이고 요 회원을 이제 전체 레코드 전체를 보는 거고요. 난 키만 보고 싶은데, 경남에 사는 회원 키만 보고 싶은데, 그래서 경남에 사는 회원에 2명이 있는데 그냥 키만. 그래서 이제 서브 쿼리를 만들 때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소갈로 서브 쿼리 부분으로 해서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메인 쿼리 바깥쪽에 있는 쿼리는 아까하고 동일하고요. 자, 위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이제 동일하고,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은 이제 여기 기호를 크거나 같다, 요거 이제 이상이죠. 그래서 요 이제 뒤에 서갈로 요렇게 넣고요. 서브 쿼리를 만들 때 요렇게 이제 서브 쿼리 들어가는 자리에 이제 서갈로 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 여기 이제 들어갈 내용이 뭐였습니까? 요거였죠, 요거. 경남에 사는 회원을 이제 찾아서 그 회원의 키만 그냥 출력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 이제 결과를 보시면은 이 서브 쿼리에서 실행되는 SQL 문장은요, 그 결과가 이제 단위 값이 아니라 그 복수의 값이 이제 리턴이 되죠. 그러니까 두 개입니다, 두 개. 단위 값이 아니라 173도 리턴이 됐고 170도 두 개의 값이 리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SQL 문장을 서브 쿼리로 이렇게 넣고 실행을 하게 되면
얘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이제 실행이 되느냐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요 전체 요 이제 의미는 경남에 사는 회원은 키보다 하이트 값 키가 크거나 같은 회원을 찾아서 실렉트 하라는 거죠. 레코드를 찾아서 유저네임하고 회원 이름하고 하이트 키를 출력해달라 이런 의미인데 얘를 실행을 해보면 결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잘 보시면 메시지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오라클 이제 이게 에러가 나면요 에러 메시지예요. 이게 오라 다시 01427 이게 에러 코드입니다. 에러 코드. 그래서 요 이제 설명에도 보시면 싱글로 서브 쿼리 리턴스 more than one row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단일 값이 리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이제 레코드, 그러니까 이 값이 여러 개의 값이 이제 리턴이 되기 때문에 요 단순한 비교 연산자 가지고는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이렇게 단순한 이 비교 연산자를 쓸 수 있는 거는 이 서브 쿼리 값이 단일 값일 때는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비교 연산자 사용해서 실행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지금은 이제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자, 서브 쿼리 아이고 실행 결과가 단일 값이 아닌 복수 값이 너무 결과로 자, 너무 나오기 때문에 결과로 너무 오기 때문에 오류 발생.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은 이제 해놓을게요. 그럼 얘를 얘가 실행을 하고 싶은데 자 넘어오는 이 서브 쿼리에서 넘어오는 값이 복수계라도 오류가 안 나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밑에 제가 이제 요 주석을 가지고요. 우리 이제 교재 그 다음 이제 하는 이제 명령이 왜 필요한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서브 쿼리 실행 결과가 복수 값일 경우 오류 없이 실행 되도록 처리하기 위해서는 요 any all sum을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요 연산자를 사용을 해야 된다. 요 뜻입니다. 그래서 요 위에 거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실행이 안 돼요. 밑에 하나 이상이 지금 두 개 이제 지금 하나 보다 더 많은 이제 값이 이제 리턴이 됐다. 복수계의 값이 리턴됐다 그런 뜻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올바르게 실행되기 위해서 되게 하기 위해서 요거 그대로 쓸 거예요. 일단 이제 이 오류 나는 부분에 자 우리가 이제 일단은 왜 오류가 나는지는 이제 알았고 그냥 이 자체로 그냥 쓸 수는 없다. 왜? 뒤에 이제 서브 쿼리 값이 단일 값이면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이게 복수계의 값이다. 넘어오는 값이. 그러면 얘하고 비교할 때 복수계의 값하고 막 비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 그러면 뭐 any나 sum 혹은 이제 all이라는 키워드를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설명이 197페이지에 자 하단 제일 밑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이제 문단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틀린 것은 없지만 요렇게 나오는 게 논리적으로 틀린 것은 없지만 오류가 나온다. 요거는 이제 문법적으로 자
그래서 오류 메시지에 보면 서브 쿼리가 둘 이상의 값을 반환한다, 복수계의 값을 반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뭔가 안 맞다, 복수계의 값이 넘어오는데 이거는 처리가 지금 안 된다, 이거로는 안 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죠? 예. 그리고 그 이제 서브 쿼리 안에 그 이제 select height from user table where mobile 1은 경남되어 있는데 이거 틀렸죠? 모바일 1이 아니고 교재 이거 틀린 겁니다. 어드레스죠, 그죠? 예, 경남 경북 들어가 있는 거 ADDR, 그죠? 이거 교재 못하네요. 예, 뭐 근데 보면 이제 아실 거예요. 이거 교재 틀렸다 했을 때 뭐 그거는 뭐 찾을 수 있을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값이 이제 173이라는 하이트 값과 170이라는 값, 예, 복수계획 이제 값이 넘어오기 때문에 요 자체로는 안 되고, 그러면 이제 n이나 sum이나 all을 이제 이용해서 정상적으로 실행되게 해보자. 그래서 any부터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198페이지에 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서브 쿼리 이 any나 sum이나 all을 쓰는데요, any를 쓰거나 sum을 쓰거나 결과는 똑같고요. 요 서브 쿼리 앞에다가 요 any 위치는 서브 쿼리 요 서갈로 앞에다가 any라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요 내용이 198페이지에 상당 나오죠. 예. 그래서 198페이지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예, any라는 걸 사용해서, 그러면 일단은 요 any라는 키워드를 넣으면 실행이 진짜로 정상적으로 되는지, 예, 이렇게 오류 코드 안 뜨고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예. 그래서 먼저 실행을 해보면 이제 되죠. 뭐 나오죠, 그죠? 정상적으로 되네. 그러면 n이라는 요 형식을 쓰면은 오류가 안 나는구나. 그러면 이제 의미를 이제 아셔야 되죠. any.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any라고 넣으면 처리가 어떻게 되냐? 원래는 요 서브 쿼리를 실행했을 때 이 경남에 자 사는 그 회원의 값은 170과 173 두 개의 값이 나오죠. 예. 그러면 이제 요 자리에 170하고 173 두 개의 값이 170하고요 173 두 개의 값,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예. 요 괄호 안에 두 개의 값이 이렇게 리턴이 됐다는 거죠. 예. 그러면 요 앞에 자 조건 외어절 요거 이제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 any가 붙어 있으면 height 필드의 값이, 자 테이블 안에 있는 요 유저 테이블 안에 있는 레코드의 height 필드 값이 요 any 뒤에 있는 170, 173 중에 하나라도 요 height 필드 값이 170이나 173 중에 하나라도 요 이제 조건을 만족하면 true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그러니까 OR 개념하고 비슷해요. OR. 170보다 하이트 값이 크거나 같아도 참이고, 173보다 하이트 값이 크거나 같아도 참이다. n이니까. 이 중에 최소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좀 길게 제가 이건 설명인데 길게 제가 주석 따라 가지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 예. 그러니까 요 부분을 요 결과가 제가 이제 주석으로 자 이제 결과가 이제 그 서브 쿼리 결과 이제 복수 값인데 그게 이제 170도 나오고 173도 두 개가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자 외어절에서 이제 이걸 이제 표현한다 그러면 height 값이 자 크거나 같다 170 그리고 뒤에다가 OR 이렇게 해서 height 값이 크거나 같다 173 요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기 안에 자 값이 여러 개, 그러니까 170과 173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세 개가 될 수도 있고 뭐 10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서브 쿼리 결과로 나온 값 중에
최소 하나라도 만족하면 비교 시기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그 레코드를 선택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걸 제가 풀어서 쓴 거죠. 하이트 값이 170보다 크거나 같아도 참이고 하이트 필드 값이 173보다 크거나 같아도 참이다. 예. 요거 중에 요 값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참이다 그런 뜻이죠. n이 최소 요 하나라도 만족하면 참이다. 그러면 요걸 자세히 한번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보시면 이거 뭐하고 비슷하냐면 여기서는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는데 여기서 그 나오는 값 중에 키 나오는 값 중에 최소값 그죠? 최소값이 170이죠. 170하고 173이 제일 작은 값이죠, 그죠? 이걸 다시 이제 설명하면 복수계의 결과 중 최소값이 쓸 기준으로 여기 이제 최소값이라는 게 요 170입니다. 170도 있고 173도 있는데 170 요 최소값 요것만 만족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트 값이 17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173보다 크거나 같지 않더라도 170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 말이죠. 요 최소값을 만족하면 돼. 그냥 기준으로 만족하면 그러니까 true 만족하는 거 이렇게 하면 true가 된다는 거죠. true 뭔 뜻인지 아시죠, 그죠? 복수의 결과값 중에 최소값을 기준으로 만족하면 true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은 우리 예제에서는 2개의 값인데 이게 3개, 4개, 5개, 10개, 뭐 20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값 중에 사실은 최소값 하나 보시면 최소값이 있습니다, 그죠? 그 최소값만 만족하면은 요 하이트에 나오는 해당 레코드의 요 하이트 값이 최소값만 만족하면 참이 되는 거예요. 결과는 그 얘기입니다. 요 설명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화로 제가 표현한 거는 이게 n이 최소한 여기 이제 나오는 값 중에서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데 사실 풀어서 이게 값이 두 가지니까 풀어서 이제 요 놈을 만족하든 요 놈을 만족하든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참이다인데 이걸 다시 쭉 보시면은 최소값만 그러니까 키가 173보다 뭐 크거나 같아도 돼. 17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요것만 만족해도 참이 된다. 그러니까 이 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복수계의 이제 서브 쿼리 결과 중에 최소값을 기준으로 만족하면 그냥 true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요 설명에서 조금 더 살을 좀 붙이면 이제 n이라는 게 이 의미예요. 그래서 서브 쿼리 이제 질이 만들 때 이런 게요. 우리가 SQL 가지고 서브 쿼리를 내가 한번 써봐야지. 그러면 다른 SQL 이제 실행해서 나온 결과값을 가지고 메인 쿼리 바깥쪽 이제 SQL에 이제 조건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n이 없이 사용하니까 에러 났네. 그럼 확인해야 될 게 뭐예요? 서브 쿼리에 결과값이 여러 개가 나오는지 하나 단위값이 나오는지 확인하셔서 여러 개의 값이 나오면 여기다가 이제 요런 any 처럼 요런 이제 키워드를 넣을 수 있는데 any는 언제 쓰느냐 이 얘기예요. any라는 거는 언제 쓰느냐 복수계의 서브 쿼리들은 최소값을 만족하면 그냥 우리가 검색 하라라고 시킬 때는 any라고 넣으시면 된다는 거죠. 자 복수계의 서브 쿼리 결과값 중에 최소값만 만족하면 나 거기 조건 만족하니까 그거 셀렉트 해 라고 우리가 명령을 준다. 그래서 자 어떤 경우에 any를 쓰는지를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해 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SQL 문장을 이제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any를 쓸지 뭐 sum을 쓸지 뭐 all을 쓸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최소값을 만족하면 그냥 true로 그냥 처리를 하겠다 하면 any 넣어주시면 된다. 그런데 키워드 중에 any, all, some 중에 any나 some이나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 그랬죠. any를 쓰든 some을 쓰든 결과는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결과 똑같이 나오는 것만 확인할게요. 일단은 얘 이제 실행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캡처를 그래도 좀 떠놓고요.
예, 비교 화면을 이제 일단 보여드려야 되니까 일단 캡처 떠놓고, 자,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요, any라는 키워드를 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에 any 와 썸은 실행 결과가 같다. 자, 그러면 이제 요 any 대신에 자, 썸으로 고쳐가지고요. 서브 쿼리 앞에 이제 any나 썸이나 이렇게 이제 넣는 겁니다. 이렇게 넣어서 실행했을 때 오류 안 나면 되죠. 실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any 넣어가지고 실행했던 거하고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결과 똑같죠? 그러면 뭐 any나 썸이나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똑같이 썸도 이 그 서브 쿼리의 값 중에 어떤 최소값, 여러 가지 값 중에서 일단 최소값만, 요 이제 하이드 값이 최소값만 하고 이제 비교해서 요거보다는만 이게 크거나 같으면 그냥 참여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단은 두 개 다 이제 다 됐어요. any하고 썸 됐으니까 이제 뭐 보면 됩니까? all 보면 되겠다. all을 봐야 되는데 all에 관련된 게 all에 관련된 게 예제가 없죠. 자, 그래서 all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 보면 되는데, 자, 일단은 우리 교재 그 198페이지에 any 지금 서브 쿼리의 결과값이 여러 개 복수기가 넘어올 때 이제 any 쓰는 거 이제 썸 쓰는 거 결과 보셨고요. 그거 이제 설명이 그 198페이지에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198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결론적으로 any는 서브 쿼리의 여러 개의 결과 중 한 가지만 만족해도 되며 all은 서브 쿼리의 여러 개의 결과를 모두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all은 아직 안 했는데 이 all이라는 거를 쓰면은 요 any나 썸하고 차이 나는 거는 여기 이제 복수개의 값을 다 비교해서요, 우리 and로 연결하는 것 같아요. and하는 모든 조건이 다 참여해야지만 and로 이제 우리가 조건을 연결했을 때 다 참이 나와야지, 전체가 다 참이 나와야지 참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값들을 다 만족을 해야지만 tru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밑에다가 썸 말고 이제 all any는 서브 쿼리, 요거 any나 썸이나 똑같죠? any나 썸은 서브 쿼리 여러 개의 값 중 하나만 만족하면 만족하면 된다. 이게 이제 참이라는 거죠. 참. true가 되고 true가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자, all 아직 이제 안 했는데 이제 밑에서 할 거예요. all은 서브 쿼리의 여러 개의 값 중 값들을 모두 만족시켜야 된다. 그래야 이제 true가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end 연산, 여기 end 연산, 논리 연산이죠, 그죠? 산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동그라미 이렇게 할게요. 논리 연산하고 같다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요 자리에 이제 요 자리에 이제 all 이렇게 넣고요.
자, 일단 이제 요 all이라는 거는 자, 우리 앞에서 값 예. 요거 서브 쿼리 결과 복수 계좌는 그죠? 근데 요거 가지고 여기 밑에다가 실행하기 전에 결과를 복수의 값인데 요거는 요 오화 자리에 end하고 똑같은 거예요. end. 이거 넣는 거하고 똑같은 거. 예. 그래서 a end. 예. 그러면 요 자리에 이제 170과 173 두 개의 값이 나오는데 all이라고 하면 요 end 연산으로 이렇게 만든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얘도 추가가 돼야 되고 하이트 필드 값이 17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하이트 값이 동시에 17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돼요. 그럼 결론은 이렇게 end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 복수계의 값 중에서 제일 큰 값 있죠, 그죠? 제일 큰 값, 이 맥시멈 제일 큰 값, 최대값이죠. 기준으로 해서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 자, 하이드 필드의 값이 173보다 크거나 같으면요, 당연히 17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참이었을 때 170보다 크거나 같다도 참이겠죠. 예, 이미 173보다 크거나 같은데 키가 그 작은 요 조건 170보다 크거나 같다 똑같은 값을 가지고 비교하면 당연히 참이 나옵니다. 근데 17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서 173보다 키가 크거나 같은 건 아니죠. 맞잖아요, 그죠? 172가 될 수도 있잖아, 그죠? 회원의 키가 172다 했을 때 170보다는 크거나 같다 했으면 참이지만 172가 173보다 크거나 같다, 크지도 않고 같지도 않죠. 172mm일 때 회원이, 그죠? 그래서 이 조건 두 개를 다 만족시키려고 그러면 요 최대값 기준, 요 최대값, 여러 개의 값 중에, 그러니까 이제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는데 이걸로 이제 요약 정리하면 최대값 기준으로 해서 얘가 만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행 한번 해보면 되죠, 뭐,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all을 넣고 실행했을 때 자,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키를 한번 보시면 키 170보다 크거나 같아 이상이 170 이상이어야 되고 동시에 173 이상이 돼요. 보면 173, 174, 176, 177, 182, 186, 그죠? 요 김범수나 이제 성시경 요까지 다 170 이상이면서 동시에 173 이상인 거 맞죠? 그러니까 결론은 173 이상이라는 거죠, 그죠? 여기 이제 만족하기 때문에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만족하고 다 만족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요 큰 숫자 결과값 기준에서 만족을 하면 참이 되는 겁니다. all 다 만족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목록이 지금은 값이 두 개지만 값이 10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20개가 나올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end 연산자로 이렇게 만들기는 힘들고 상황에 따라서 데이터의 값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10개 나올 때도 있고 5개 나올 때도 있고 7개 나올 때도 있고 20개 나올 때도 있습니다. 데이터 개수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에 따라서, 그죠? 이게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SQL 문장을 작성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데이터 개수도 입력되는 데이터에 따라서 10개가 리턴될 수도 있고 20개가 리턴될 수도 있고 뭐 다 한답니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된다는 거지. all 같은 경우는 다 end 연산으로 연결된 이런 조건으로 만들어져서 이걸 다 만족을 시켰을 때 이제 전체가 참이 된다. 그래서 그 참일 때 그 레코드를 이제 선택, 실렉트해서 이렇게 이제 보여준 거예요. 해당되는 레코드가 이제 7개가 지금 결과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이제 오기 전에 그 any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요 조건을 요거 좀 빠졌다. 그러니까 요 부분인데 여기다가 자 요거 이제 하나만 만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any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거 했을 때 결과가 요런 식으로 여러 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요 크거나 같다 대신에 요거는 밑에다가 그래서 그냥 같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고
그냥 같다는 연산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제 설명은 198페이지 밑에서부터 해서 199페이지 상단에까지. 예.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예, 요거는 다시 n으로 넘어가 가지고 예. 자, 크거나 같다 n이 대신에 같다 n이 요렇게 예. 예. 해서 실행을 하면 결과가 이게 여러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 딱 두 개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결과값이 170억 173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건 이걸로 이제 치면은 얘도 어떻게 바뀐다? 아이고 그냥 복사를 하자. 얘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하이트 값이 170이거나 예. 아니면 정확하게 하이트 값이 173인 회원만 딱 선택해서 두 개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예. 아까 이제 n이 이제 설명에 연결되는 거라서 예. 다시 이렇게. 자, 그리고 똑같은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 요 n이 이제 쓸 때요. 그 우리가 앞에서 여기 이제 제가 이 설명을 위해서 or를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 배운 in이라는 예. 연산자 있었죠. in. or로 조건을 연결해서 예. 길게 작성한 거를 in이라는 예. 연산자 사용해서 명령 키워드 사용해서 짧게 이제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예. any로 표현한 거를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equal 기어하고 any하고 이렇게 이제 사용된 거죠. 를 예, 이거 이제 in 예, 요 명령으로 예, 표현 그리고 연산자 키워드 연산자로 갈게요. 표현을 하면 예. 요거 그대로 가져왔어요. 예. 요거를 그대로 가져오는데 뒤에 것과는 뭐 서브 쿼리 까지 예, 서브 쿼리 써야 되겠네. 예, 그죠? 값을 가져오는 거니까.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 자리에다가 예. 요 equal는 대신에 equal 이제 그 any 대신에 요 자리에다가 in이라고 이렇게 예, 연산자 쓰고 예, 요거하고 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위에 요 equal any 해서 서브 쿼리 이렇게 이제 비교하는 거하고 요걸 이제 in이라고 이제 이렇게 쓰는 거하고 같다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요 any 설명드릴 때 예, 이렇게 이제 풀어서 or로 연결된 요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내부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개면 값이 여러 개면 요거를 이제 in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in하고 괄호 열고 170, 173 해서 다른 값이면 계속 이렇게 이제 목록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안에 자, 그래서 이제 같은 170, 173 안에 포함이 되느냐 이거죠? 예, 하이트 값이 170이나 예, 173 이제 해당이 되느냐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실행했을 때 결과는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밑에 김범수하고 윤종신 그죠? 그래서 실행을 했을 때 예. 김범수하고 윤종신 예. 자, 제가 확장 예제를 하면서 제가 이제 올은 우리 교재에 따로 없습니다. 그죠? 그건 설명만 돼 있어서 예. 이게 따로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설명을 이제 달아 놓은 거고요. 예. 이렇게 하면 199페이지 이제 상단에 지금 이제 서브 쿼리하고 any sum 그리고 이제 그 이 all이라는 예, 연산자 예, 사용하는 것까지 요 키워드 사용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좀 쉬워요. 예. order by라고 해서 정렬. 예. 우리가 그 화면에 그 목록을 이제 출력할 때 셀렉트 레코드를 이제 셀렉트해서 예, 출력을 할 때 이제 출력되는 순서를 예, 우리가 이제 정해줄 수 있죠. 오름차순으로 출력할 것인지 내리차순으로 이제 출력할 것인지
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그 order by select from 자, 여기 이제 명령이 나와 있으니까 199페이지에 요거 쓰는데 이제 order by 자, select 자, all로 할게요. from user table 그 다음에 이제 where's를 밑에 쓸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테이블에 있는 조건 없이 테이블에 있는 모든 레코드를 이제 셀렉트 하는 거예요. 하고 다음은 이제 정렬 order by 해서 자, 기준이 되는 필드 mdate 가입 일자 요거는 이제 정렬과 관련된 거죠. 정렬 order by order by 정도 사용하는 거고. 자, 요거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하면 요거 결과 나온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mdate가 가입 일자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order by 한 다음에 우리 데이터 소팅 그러니까 정렬을 할 때 기준이 되는 필드 어떤 필드 값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하겠느냐 mdate 요겁니다. 그래서 요 날짜를 한번 보시면은 날짜를 보시면 2005년 5월 5일 2007년 7월 7일 2008년 7월 7일 해서 요 연도값이 작은 거가 먼저 출력이 되고 2014년 3월 3일이 제일 뒤에 이제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값이 먼저 출력이 되고 제일 뒤에 큰 값 오름차순이죠. 점점 값이 커지잖아요. 그죠? 자, 요게 이제 정렬되어 있는 거고요. 정렬되기 전하고 비교 한번 해보시면 돼요. 요건 이제 정렬 자, 여기 이제 요 정렬 오름차순 정렬한 거고요. mdate 요거 말고 그러면 정렬 안 돼 있는 거 정렬하기 전 위에다가 하나 이렇게 넣고요. 그냥 select all from user table 해보시면 여기 보세요. mdate 막 섞여 있죠. 그래서 정렬된 거 아래쪽에 그 order by 사용해서 오름차순 정렬한 거 얘로 보시면은 결과가 보시면 그죠? 그래서 정렬할 때 레코드 단위입니다. 레코드 해당 필드만 위치가 바뀌는 게 아니라 여기 뭐 이승기, 김범수, 김경호, 조용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윤종신, 김경호, 이승기, 조용필이 되어 있죠. 그러면 제일 먼저 회원 가입한 사람 누구예요? 윤종신이죠. 2005년 5월 5일날 제일 최근에 제일 마지막에 회원 가입한 사람 누구예요? 은지원이죠. 2014년 3월 3일 그죠? 오름차순 정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오름차순 정렬할 때 요거하고 같은 게 이게 이제 주석으로 mdate가 이제 가입일이죠. 가입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한 거 그럼 이제 다시 실행해 보면 이렇게 mdate 근데 얘하고 똑같은 표현이 여기서는 이제 좀 옵션 생략한 거예요. mdate 뒤에 자, 이 mdate라는 필드 값을 기준해서 정렬할 거야. 자, 그런데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것인지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것인지 지정해 줘야 되는데 오름차순은 ascending의 ASC 요 약자를 씁니다. ascending. 그래서 요 199페이지에 그 이제 mdate 두 번째 박스 보시면 기본적으로 오름차순 ascending으로 정렬된다 되어 있죠. 그래서 요렇게 실행한 거나 mdate 뒤에 ASC를 넣어준 거나 똑같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고요. 요거는 이제 오름차순일 경우에 오름차순 ASC ascending 해당하는 이제 ASC라는 생략할 수 있어요. ASC 생략 가능
요거는 이제 밑에 거는 생략 안 한 거고요. 위에 이제 요거는 기준되는 필드명 뒤에 ASC 어센딩 오른차순 정렬하는 거 생략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최근에 이제 가입한 회원이 먼저 출력이 되고 최근에 예전에 가입한 지 오래된 회원을 나중에 이제 출력하는 그런 내림차순으로 출력하겠다. 그러면 내림차순 같은 경우에는 DESC라고 여기 이제 적어 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내림차순 같은 경우에는 요 옵션을 생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림차순 정렬할 때는 디센딩에 해당하는 DESC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이게 이제 내림차순입니다. 정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오름차순 정렬한 거하고 내림차순 정렬한 거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이거 이제 오름차순 정렬한 거를 한번 정렬해 놓은 거 캡처 떠났네요. 떠났으니까 자, 내림차순 정렬 실행한 다음에 오름차순 정렬하고 비교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내림차순 DESC 디센딩 옵션 주고 내림차순 정렬한 거는요, 언지원이 제일 먼저 출력이 됐죠. 14년 3월 4일 날 가입이 됐다. 윤종신은 제일 뒤에 2005년 5월 5일 그죠? 큰 값이 먼저 출력이 되고 점점 값이 이제 작아집니다. 내림차순 그죠? 그래서 출력할 때 우선순위를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할 때 오름차순은 ASC 어센딩, 내림차순은 DESC 디센딩 자 옵션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자 1차 이제 요거는 이제 하나의 필드를 기준으로 1차 정렬한 거고요. 이제 M데이트라고 하는 가입일을 기준해서 정렬한 거고, 이제 뭐 1차 정렬, 2차 정렬, 3차 정렬, 1차 정렬만 있는 게 아니라 2차, 3차도 있거든요. 우선순위가 같을 때 그 같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또다시 정렬해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 예제로 나와 있죠. 보시면 그 다음 예제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하이트 이제 키로 먼저 1차 정렬 해주고 2차 정렬은 이름으로 정렬을 해준 건데 여기까지는 같고, 요거는 이제 2차 정렬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정렬 후 우선순위가 같은 항목들만 다시 정렬 그죠? 여기 이제 2차 정렬 그래서 요거 이제 만들 때 오더 바이 뒤에 1차 정렬에 이제 사용하는 필드가 하이트 키고요. 자 일단은 하이트 필드를 기준으로 키가 큰 사람이 먼저 출력되고 작은 사람이 이제 나중에 출력되도록 1차 정렬 이제 하는 겁니다. 일단 중간 실행 한번 먼저 해볼게요. 요거 하면 요 하이트 여기 보시면 키가 제일 큰 186이 먼저 출력이 됐고 그죠? 키가 제일 작은 126이 제일 마지막에 출력이 됐습니다. 그죠? 여기 1차 정렬인데 키가 같은 사람 있죠? 같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182 요거 임재범하고 이승기가 있는데, 자 만약에 키가 같은 경우에는 2차 정렬로 유저 네임 요걸 이제 오른차순으로 가나다순으로 1차 정렬은 하이트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하고요. 내림차순 정렬하고 동일한 순위가 있을 때에는 2차 정렬 기준으로 유저네임 사용자 이름 유저네임을 기준으로 해서 가나다 순으로 정렬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여기 이승기하고 임재범 여기 이승기가 먼저 출력이 되고 임재범 키가 180이라고 똑같습니다. 그죠? 같을 때 이승기가 먼저
출력이 되고 인쇄 범위 되고. 예. 자, 이게 이제 2차 정렬 설명을 한 겁니다.